미국 백악관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1조 원을 쏟아부었는데도 그린란드 희토류는 단 한 톤도 못 캤기 때문입니다. 3천조 원 가치의 얼음 대륙 그린란드. 트럼프는 이 땅을 손에 넣기 위해 나토 동맹국 덴마크까지 압박했습니다. 유럽이 들끓었습니다. 덴마크 총리가 경고했죠. 그린란드는 팔 물건이 아니다. 하지만 미국은 밀어붙였습니다. 돈이면 된다는 오만함으로요. 그린란드가 꺼낸 카드는 단 하나였습니다. 환경오염 0.1% 규칙. 이 작은 숫자 하나에 세계 최강 미국이 무릎 꿇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린란드가 선택한 건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0.1%의 벽을 뚫고 그린란드의 마음까지 얻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이사벨라 콜린스, 워싱턴에서 자원안보 보고서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그린란드에서 돈으로도 못 사는 것을 처음 배웠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백악관 자원특사 레이먼드 스톤이 책상을 내리쳤죠.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우리는 그린란드 희토류 확보를 위해 모든 걸 걸었어요. 중국 견제 카드였죠. 미국의 자존심이 걸린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이 일에 투입된 핵심 분석관이었어요. 숫자와 데이터로 세상을 재단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강대국은 돈으로 해결한다는 믿음이 몸에 배어 있었죠. 그게 저였어요. 레이먼드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사벨라, 이번 성과 내 이름으로 보고서 올리면 승진이다. 그의 목소리가 달콤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죠. 책임도 내가 진다는 말은 쏙 빼놓더군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제가 곧 희생양이 될 거라는 걸요. 회의실 스크린에 그린란드 지도가 떴어요. 붉은 점들이 희토류 매장지를 표시했습니다. 3천조 원 가치였죠. 레이먼드가 말했습니다. 강대국이 결심하면 끝이다.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아시아 협력 프로젝트에서 당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대 후반이었죠. 중국계 협력사 직원이 제 성과를 가로챘어요. 그 뒤로 아시아 파트너는 뒤통수라는 편견이 생겼습니다. 아시아는 기술은 따라오지만 룰 메이킹은 못한다고 믿었죠. 한국도 그 안에 묶여 있었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들고 복도를 걸었죠.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이번엔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린란드는 결국 지원금 받고 고개 숙이겠지. 제가 무심코 던진 말이었어요. 동료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제 얼굴을 칠 거라는 걸요. 워싱턴의 가을은 쌀쌀했어요. 낙엽이 바람에 날렸죠. 저는 커피를 마시며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그린란드 프로젝트 타임라인이었어요. 1단계는 지원금 협상이었죠. 2단계는 채굴권 확보였습니다. 3단계는 중국 견제 완성이었어요. 완벽한 계획처럼 보였죠. 하지만 뭔가 찜찜했어요. 레이먼드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는 성과에 굶주린 사람이었죠. 제가 도구일 뿐이라는 걸 어렴풋이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뉴스 속보가 터졌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덴마크의 압박을 시작했어요. 나토 방위비 인상 요구였습니다. 유럽이 들끓었죠. 독일 총리가 긴급 성명을 냈어요. 프랑스 대통령이 반발했습니다. 국제뉴스가 폭주했죠. 북극이 화약고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우쭐했습니다. 결국 힘이 판을 봤고 강대국의 압박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었죠. 그게 제 세계관이었어요. 회의실로 다시 소집됐습니다. 레이먼드가 지도를 가리켰죠. 러시아 함대가 북극해로 이동 중이라고 했어요.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중국도 움직임을 보였죠. 미국은 더 서둘러야 했어요. 그린란드 확보가 시급해졌습니다. 레이먼드가 저를 봤어요. 이사벨라, 너 누크로 가. 현장에서 협상 진행 상황 체크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게 제 커리어의 분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승진이 코앞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도 있었죠. 레이먼드의 웃음이 어딘가 공허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느낌을 무시했어요. 성과가 먼저였으니까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는 누쿠행 비행기에 올랐죠. 창밖으로 대서양이 보였어요.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그린란드가 점점 가까워졌죠. 얼음 대륙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장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숫자만 생각했죠. 3천조 원짜리 얼음 덩어리라고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누쿠 공항은 작았어요. 바람이 차가웠죠. 저는 코트깃을 세웠습니다. 호텔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브리핑 자료를 펼쳤어요. 그린란드 총리실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였죠. 저는 준비된 질문 리스트를 검토했어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빠진 것 같았죠. 사람에 대한 이해였어요.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직은요. 호텔 방에 짐을 풀었어요. 창밖으로 누쿠 시내가 보였습니다. 알록달록한 집들이 언덕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죠.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평화 뒤의 상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 긴장됐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어요. 1조 원 지원금 패키지였죠. 인프라 투자 명목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 돈 앞에서 누가 거절하겠어요?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만했는지 몰랐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총리실로 향했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소박했죠.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그린란드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죠. 누라 아루나크였어요. 그린란드 출신 법률보좌관이었습니다. 이누이트 여성이었죠. 32살이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나이를 넘어선 무게가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죠. 말수가 적었어요. 하지만 존재감이 강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미국 측 대표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죠. 1조 원 지원금 패키지 설명이었습니다. 인프라, 교육, 의료 투자였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그린란드 관계자들이 무표정하게 들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곧 환호할 거야. 하지만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누라가 손을 들었어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또렷했죠. 이 지원금은 채굴권과 연결된 건가요? 미국 측 대표가 당황했어요. 아니, 순수 지원입니다. 누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계약서를 보여주세요. 서류가 펼쳐졌죠. 누라가 한 줄 한 줄 읽기 시작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죠. 시간이 느리게 갔어요. 누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 채굴권에 대한 조항이 없네요. 맞습니다. 그럼 채굴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건 별도 협의 사항입니다. 누라가 미소를 지었어요. 차가운 미소였죠. 이해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저는 복도에서 누라를 마주쳤습니다.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누라가 멈춰섰죠. 네. 우리는 커피숍으로 갔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누라가 커피를 홀짝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린란드는 이 제안을 어떻게 보나요? 누라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들은 늘 값을 매기죠. 우릴 사람으로 보진 않아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냉소했죠. 감정파리로 협상하겠다는 건가? 저는 아직 몰랐어요. 누라의 말이 진실이라는 걸요. 누쿠에서의 첫날 밤이었어요. 호텔 방에서 뉴스를 켰습니다. 화면 가득 긴급 속보가 터졌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었어요. 덴마크는 나토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는 압박이었습니다. 그린란드 문제와 연결된 거였죠. 유럽 전체가 들끓기 시작했어요. 독일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프랑스 대통령도 성명을 냈어요.
유럽의 주권을 존중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덴마크 총리는 더 강경했죠. 그린란드는 팔 물건이 아니다. 언론이 폭발했어요. CNN, BBC, 알자지라가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북극이 새로운 냉전의 무대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었죠. 전문가들이 스튜디오에 나와 설명했어요. 러시아와 중국이 북극 항로를 노리고 있다고요. 미국은 이를 견제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린란드가 그 중심에 있다는 거였죠. 저는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봐, 결국 힘의 게임이잖아. 숫자와 군사력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확신이 더 단단해졌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레이먼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벨라 상황 봤지? 네, 봤습니다. 좋아, 우리한테 유리해. 그린란드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 미국 아니면 러시아야. 레이먼드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압박이 강해질수록 그린란드는 미국 편에 설 수밖에 없다고 봤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누쿠거리가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갔죠. 하지만 그들의 삶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느끼려 하지 않았죠. 회의가 다시 열렸어요. 이번엔 그린란드 의회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분위기가 달랐죠. 긴장감이 흘렀어요. 미국 측 대표가 새로운 제안을 꺼냈습니다. 지원금을 1조 5천억 원으로 올리겠다는 거였어요. 조건은 빠른 결정이었죠. 그린란드 의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사려는 건가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미국 측 대표가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가요? 우리는 그린란드의 안보와 경제를 돕고 싶습니다. 의원이 코웃음을 쳤죠. 안보요? 누구로부터요? 러시아입니다. 의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러시아는 우리를 침공한 적 없어요. 하지만 미군 기지는 우리 땅을 빼앗아 갔죠.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 말의 무게가 느껴졌죠. 누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1951년 툴레 기지 건설 때 이누이트 마을이 강제 이주당했습니다. 보상도 제대로 없었죠. 그게 우리가 기억하는 미국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역사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미국 측 대표가 변명하려 했죠. 그건 과거 일입니다. 누라가 그를 봤어요. 과거요? 우리에겐 현재입니다.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회의가 결렬됐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오며 머리가 복잡했죠. 예상과 달랐어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세계관이 흔들리는 게 두려웠죠. 저녁 때 레이먼드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왜 진전이 없어? 상황이 복잡합니다.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 돈 더 주면 되잖아. 레이먼드가 소리쳤어요. 저는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돈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뭔데? 존중 문제입니다. 레이먼드가 비웃었죠. 존중? 그게 밥 먹여줘? 이사벨라, 넌 너무 감성적이야. 숫자로 밀어붙여.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레이먼드 말이 맞는 건가? 아니면 누라 말이 맞는 건가?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산책을 나갔죠. 누쿠 항구까지 걸었어요. 바다가 고요했습니다. 별이 쏟아졌죠. 오로라가 하늘을 물들였어요. 초록빛 커튼이 춤췄습니다. 아름다웠죠. 저는 처음으로 그린란드를 숫자가 아닌 풍경으로 봤어요.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밀어냈죠.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뉴스에서 새로운 소식이 터졌죠. 러시아 함대가 북극해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군사훈련 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압박이었죠. 그린란드를 향한 메시지였어요. 중국도 움직였습니다. 북극 이사회에서 투자 확대를 선언했죠. 그린란드 인프라에 관심을 표명했어요. 세계가 그린란드를 주목했습니다.
작은 섬이 국제 정치의 중심이 됐죠. 저는 회의실로 다시 불려갔어요. 그릴란드 총리가 직접 나왔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했죠. 우리는 외부 압박에 굴하지 않습니다. 총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릴란드는 독자적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어떤 나라도 우리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박수가 터졌죠. 그릴란드 관계자들이 일어나 환호했어요. 저는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당황스러웠죠. 이게 뭔가 싶었어요. 회의 후 복도에서 동료가 말했습니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러시아랑 중국이 끼어들면 우린 끝이야. 저도 불안했어요. 하지만 레이먼드는 달랐습니다. 전화로 말했죠. 괜찮아, 우리한테 카드가 있어. 무슨 카드요? 곧 알게 될 거야. 레이먼드가 웃었어요. 섬뜩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이틀 후였어요. 미국이 새로운 제안을 내놨습니다. 연간 1조 원 지원금이었죠. 10년 약속이었어요. 총 10조 원 규모였습니다. 그릴란드 GDP의 몇 배였죠. 거절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했어요. 회의실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릴란드 관계자들이 모였죠. 미국 측 대표가 설명했어요. 이 돈으로 그릴란드는 완전한 자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교육, 의료, 인프라 모두요. 숫자가 스크린을 채웠습니다. 그릴란드 의원들이 웅성거렸죠. 누라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끝났어. 이 돈 앞에서 누가 버티겠어? 레이먼드의 전략이 맞았다고 믿었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릴란드가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계획 안에 한국이 있다는 것도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죠.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졌어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소용돌이쳤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뭔지 몰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를 썼어요. 레이먼드에게 보낼 자료였죠. 현장 상황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썼어요. 1조 원 제안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요. 곧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죠. 거짓말을 쓰는 것 같았어요. 아니,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보내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이 꼬리를 물었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불편한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불안만 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죠. 호텔 로비에서 누라를 우연히 마주쳤어요. 그가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커피를 사서 다가갔죠. 같이 앉아도 될까요? 누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릴란드는 정말 1조 원을 거절할 건가요? 누라가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한가요? 존엄이요.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누라가 창밖을 봤죠. 우리는 오랫동안 물건 취급을 받았어요. 덴마크의 식민지였고 미국의 군사기지였죠. 이제는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짜 감정을 봤어요. 숫자 뒤에 사람을요. 미안합니다. 제가 무심코 말했어요. 누라가 저를 봤습니다. 왜 미안해하죠? 저도 미국의 일부잖아요. 누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은 개인이에요. 국가와 다르죠.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누라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확신이 없어요. 뭐가요? 이 모든 게 옳은 건지요. 누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희망이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만이 진실을 찾으니까요. 우리는 한참을 앉아 있었죠.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편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와 연결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레이먼드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죠. 이사벨라,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그린란드가 환경법을 만들었어. 환경법요? 그래, 채굴 조건을 말도 안 되게 까다롭게 만들었어.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뭔가 시작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파도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보고서를 보낸 지 사흘이 지났어요. 레이먼드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죠. 폭풍 전 고요 같았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린란드 측이 새로운 제안을 한다고 했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묘했어요. 그린란드 관계자들이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죠. 미국 측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린란드 총리가 일어났어요. 오늘 중요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침착했죠.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연간 1조 원이었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린란드가 미국에게 돈을 달라는 건가요? 총리가 설명을 이어갔죠. 미국이 그린란드 인프라에 연간 1조 원을 지원한다면 우리는 협력을 고려하겠습니다. 미국 대표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럼 채굴권은요? 총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채굴은 별개 문제입니다. 환경법 기준을 통과한 기술만 허용됩니다. 미국 대표가 당황했죠. 그럼 1조는 뭐에 쓰는 건가요? 교육, 의료, 도로, 항만 건설입니다. 순수한 지원금이라는 거예요. 미국 대표가 화를 냈습니다. 그럼 우린 뭘 얻는데요? 협력 파트너의 지위를 얻죠. 그게 다예요? 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미국 대표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건 장난이야. 한 사람이 속삭였죠. 저는 조용히 숫자를 계산했어요. 1조 원이면 미국 입장에선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린란드 희토류 가치가 3천조 원이었으니까요. 껍값이었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린란드가 왜 이런 제안을 할까? 뭔가 숨은 의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라가 계약서 초안을 나눠줬어요. 저는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죠. 3페이지쯤에서 멈췄습니다. 채굴권에 대한 조항이 단 한 줄도 없었어요. 지원금은 순수하게 인프라 명목이었습니다. 채굴은 환경법 통과가 전제 조건이었죠.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건 덫이었습니다. 그린란드는 돈을 받되 채굴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였죠. 미국은 돈만 주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는 구조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미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죠. 워싱턴에 보고해야 해. 이건 말도 안 돼. 하지만 거절하면 러시아가 끼어들 거야. 중국도 노리고 있고. 저는 그들을 지나쳐 밖으로 나갔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죠. 레이먼드였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사벨라, 그린란드 제안 받지? 네. 받아들여. 레이먼드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하지만 채굴권이. 상관없어. 일단 돈부터 주고 들어가. 나중에 법은 바꿀 수 있어. 저는 불편했죠.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정치야. 레이먼드가 비웃었습니다. 이사벨라, 넌 너무 원칙만 따져.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레이먼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힘과 돈으로 밀어붙이려 했죠. 다음 날이었어요. 워싱턴에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연간 1조 원 지원금 패키지였죠. 10년 약속이었어요. 미국 의회가 통과시켰습니다. 뉴스가 터졌죠. 미국, 그린란드의 10조 원 지원. 북극 협력 강화. 중국 견제 카드. 언론이 들썩였어요. 저는 뉴스를 보며 씁쓸했습니다. 기자들은 진실을 몰랐어요. 이게 덫이라는 걸요. 레이먼드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사벨라, 이제 내 차례야. 무슨 말씀이세요? 언론 브리핑해. 내가 TV 나가서 설명하는 거야. 미국이 그린란드를 돕는다고. 저는 움찔했어요. 저요? 왜요? 넌 현장 책임자잖아. 그리고 여자니까 이미지가 좋아. 레이먼드의 계산이었죠. 저는 거부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주저했습니다. 레이먼드가 그걸 알아챘죠. 왜 망설여? 승진 싫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레이먼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이사벨라, 내 과거 평가서 기억나? 아시아 프로젝트 실패건 말이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누가 그래? 서류엔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그건 협력사 직원이. 증명할 수 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레이먼드가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내 말 안 들으면 그 서류 다시 꺼낼 수도 있어. 내 커리어에 먹칠하기 딱 좋지.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이게 레이먼드의 본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저 도구였습니다.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도구였죠.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브리핑을 하면 거짓말을 해야 해요. 그린란드가 미국 덕분에 발전한다고 말해야 하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린란드는 미국을 이용하는 거였어요. 돈은 받되 주권은 지키는 전략이었죠. 저는 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레이먼드의 협박이 머리를 짓눌렀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브리핑 자료가 이메일로 왔습니다. 레이먼드가 작성한 거였죠. 저는 파일을 열어봤어요. 내용이 역겨웠습니다. 미국의 관대함, 그린란드의 감사, 북극 민주주의 수호, 중국 독재 견제. 전부 포장된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읽을 수가 없었죠. 누라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만날 수 있나요? 곧 답이 왔습니다. 한국 카페로 오세요. 저는 코트를 입고 나갔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죠. 하지만 머리가 맑아졌어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누라가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마주 앉았죠. 힘들어 보여요. 누라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브리핑을 해야 해요. 거짓말을요. 누라가 차를 홀짝였습니다. 할 건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죠. 양심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하라고 했습니다. 커리어가 걸려 있었으니까요. 누라가 창밖을 봤어요. 저기 보이는 집들 보여요? 저도 따라봤습니다. 알록달록한 집들이 언덕에 있었죠. 저 집에 사는 사람들은 단순해요. 가족과 함께 밥 먹고 웃고 사는 거죠. 복잡한 정치 같은 건 몰라요. 누라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거짓말이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미국이 그린란드를 돕는다는 거짓말이 퍼지면 사람들은 기대하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바뀌면 실망해요. 누라가 저를 봤어요. 그 실망이 쌓이면 신뢰가 무너져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누라 말이 맞았어요. 거짓말은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특히 약한 사람들을요. 하지만 전 어떡해요? 제가 물었죠. 제 커리어는요? 제 미래는요? 누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커리어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요? 당신 자신이요. 거울 보고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요. 그 말이 마음 깊이 박혔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울었죠. 숫자 뒤에 숨지 않고 사람으로서 울었어요. 누라가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제 어깨를 토닥였죠. 한참을 울고 나서 정신을 차렸어요. 결심이 섰습니다. 브리핑을 하지 않겠어요. 누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에요. 용기라기보단 양심이에요. 양심도 용기가 필요해요. 누라가 똑같은 말을 했죠. 우리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카페를 나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레이먼드에게 이메일을 썼죠. 브리핑을 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린란드는 우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보고합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노트북을 덮었어요.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았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으로 오로라가 춤췄죠. 초록빛 커튼이 하늘을 수놓았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죠. 진실도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고요. 비록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레이먼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죠. 문자가 폭탄처럼 쏟아졌어요. 넌 끝났어. 다시는 정부 일 못해. 후회할 거야.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짐을 쌌죠. 누크를 떠날 준비였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누라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지금 당장 의회로 와요. 무슨 일이에요? 큰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이 움직였어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이요? 네, 빨리 와요. 저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의회로 달렸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한국이 대체 뭘 한 거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판이 바뀌고 있다는 거였죠. 의회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복도가 술렁거렸어요. 기자들이 모여 있었죠. 카메라가 번쩍였습니다. 저는 누라를 찾아 헤맸어요. 회의실 앞에서 누라를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죠. 한국이 제안을 했어요. 무슨 제안을요? 0.1%를 통과하는 기술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어떤 나라도 그 기준을 맞출 수 없었죠. 그런데 한국이 해냈다고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화면에 한국 기업 대표가 나와 있었어요. 한도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45살쯤 돼 보였죠. 말이 적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결과로 보여주는 타입 같았어요.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플라즈마 추출 기술이라고 했죠.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오염도 0.08%였습니다. 기준을 통과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가능한 거예요? 누라에게 속삭였죠. 데이터를 검증했어요. 누라가 답했습니다. 진짜예요. 한도윤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친환경 채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플라즈마로 희토류를 추출하죠. 폐기물은 최소화하고요. 탄소 배출도 거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침착했어요. 자신감이 넘쳤죠. 하지만 과장은 없었습니다. 팩트만 얘기했어요. 미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기술 검증됐나요?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죠. 노르웨이 환경청이 인증했습니다. 서류가 화면에 떴어요. 공식 인증서였습니다. 미국 대표가 할 말을 잃었죠. 저도 충격이었어요.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니요. 그동안 저는 뭘 본 거죠? 아시아는 기술을 따라온다고 생각했어요. 룰 메이킹은 못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한국은 룰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당당하게요. 한도윤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하지만 기술만 가져온 게 아닙니다. 그가 말했죠. 우리는 패키지를 제안합니다. 화면에 3가지가 떴어요. 첫째, 친환경 채굴 시스템. 둘째, 온돌 기반 난방 기술. 셋째, 쇠빙선 물류 지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온돌이요? 그게 그린란드랑 무슨 상관이죠? 한도윤이 설명했어요. 그린란드는 난방비가 큽니다. 겨울이 길고 춥죠. 우리는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아요. 난방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죠. 그린란드 의원들이 웅성거렸어요. 관심 있다는 표정이었죠. 한도윤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채굴로 나온 폐열을 온돌에 활용합니다. 버리는 에너지를 난방으로 쓰는 거죠. 일석이조예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기술과 삶을 연결했어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본 거죠. 미국은 돈만 줬어요. 한국은 삶을 바꾸려 했습니다. 차원이 달랐어요. 한도윤이 마지막 조건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공정한 분배를 제안합니다. 수익 배분은 그린란드 60, 한국 40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그린란드가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였죠. 그리고 현지 고용을 우선합니다. 그린란드 청년들을 교육하고 채용하겠습니다. 기술 이전도 포함됩니다. 그린란드 의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앉은 채로 지켜봤습니다. 충격이 가시지 않았죠. 이게 진짜 한국이야? 제가 무시했던 나라가 이런 제안을 하다니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미국 대표들이 패닉 상태였어요. 어떻게 한국이 여길 왔어? 우리도 몰랐어. 워싱턴에 긴급 보고해야 해. 저는 그들을 지나쳐 밖으로 나갔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한도윤이 밖에 서 있었죠. 전화 통화 중이었어요. 저는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봤습니다.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조용했지만 강했죠. 말보다 행동하는 사람 같았어요. 통화를 끝내고 저를 봤습니다. 미국 분이시죠? 한도윤이 물었어요. 네, 이사벨라 콜린스입니다. 한도윤입니다. 우리는 악수했죠.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세요. 왜 그린란드를 선택했어요? 한도윤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약소국이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조용했죠. 강대국들 틈에서 살아남으려 애썼죠. 그래서 약자의 마음을 알아요. 그린란드도 그렇잖아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공감이었어요. 한국은 그린란드에 공감하고 있었죠. 미국은 이용하려 했어요. 한국은 함께하려 했습니다. 차이가 명확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배우고 싶어요. 한도윤이 덧붙였습니다. 북극 환경에서 기술을 테스트하면 우리도 성장하죠. 윈윈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직한 답변이었어요. 서로 돕는다는 철학이었죠. 미국처럼 일방적이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도윤이 미소를 지었죠. 그리고 돌아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제 편견이 부서지고 있었어요. 아시아는 룰 메이킹을 못한다. 거짓말이었죠. 한국은 룰을 통과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었어요. 기술과 인간을 연결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부끄러웠어요. 편견에 갇혀 진실을 보지 못했죠. 숫자만 보고 사람을 놓쳤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죠. 한국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졌습니다. 조선업 세계 1위였어요. 반도체 기술 최고 수준이었죠. K-팝이 세계를 휩쓸고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가 글로벌 히트였죠. 저는 이 모든 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 하지 않았어요. 편견이 눈을 가렸죠.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한국 전쟁 후 폐허였다고 했습니다. 1960년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죠. 하지만 70년 만에 선진국이 됐어요. 기적 같은 성장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없이 무시당했겠죠. 강대국들에게 깔봤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술을 개발하고 품질을 높이고 세계와 경쟁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정정당당하게요. 저는 화면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이 존경스러웠어요. 제가 무시했던 나라가 이렇게 위대했다니요.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그린란드 의회에서 발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참석했죠. 회의실이 가득 찼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린란드 총리가 연단에 섰어요. 중대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죠. 그린란드는 한국과 특별 협력을 체결합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한국의 친환경 기술을 받아들이고 온돌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수익은 공정하게 나누고 현지 고용을 우선합니다. 환호성이 울렸습니다. 그린란드 의원들이 일어나 박수쳤죠. 저는 앉은 채로 지켜봤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미국은 졌어요. 돈으로 이길 수 없었죠. 한국은 마음으로 이겼습니다. 기술과 존중으로요. 총리가 말을 이어갔어요. 앞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린란드 청년들이 한국 기술을 배울 기회를 주겠습니다. 경제 교류도 확대하겠습니다. 그린란드와 한국은 형제 국가가 될 것입니다. 형제라는 단어가 귀에 박혔어요. 미국은 주인이 되려 했어요. 한국은 형제가 되려 했죠.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한도윤을 인터뷰했습니다. 어떻게 0.1%를 통과했나요? 기자가 물었죠. 10년 연구했습니다. 한도윤이 답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죠. 왜 그린란드를 선택했나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린란드가 우릴 필요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도 배울 게 많았고요. 한도윤의 답변이 겸손했어요. 자랑하지 않았죠. 그저 사실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겸손하다고 했죠. 한도윤이 바로 그랬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미국 대표로서 패배를 인정해야 했죠. 레이먼드에게 보고해야 했어요. 하지만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머리를 감싸쥐었죠.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미국이 돈으로 밀어붙이다 졌다고요? 한국이 기술과 마음으로 이겼다고요? 레이먼드가 믿을까요? 아니, 믿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누라가 옆에 앉았습니다. 힘드시죠? 그가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졌어요. 제 방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하죠. 누라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지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배울 기회니까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누라를 봤죠. 당신은 왜 저한테 잘해줘요? 저는 미국 사람인데요. 당신들이 싫어하는요. 누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린 미국이 싫은 게 아니에요. 미국의 오만함이 싫은 거죠.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당신은 배우려 하잖아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숫자로가 아니라 사람으로요. 누라가 일어섰어요. 같이 갈래요? 어디요? 한국팀이 시연하러 가요. 온돌 설치 현장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요. 택시를 타고 누쿠 외곽으로 갔습니다. 작은 마을이 나왔어요. 집들이 오래됐죠. 낡은 난방 시스템을 쓰고 있었습니다. 한국팀 트럭이 서 있었어요. 한도윤과 엔지니어들이 작업 중이었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다가갔죠. 한도윤이 저희를 봤어요. 와주셨네요.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구경해도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물론이죠.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이누이트 여성이었죠. 주름이 깊었어요. 하지만 눈이 맑았습니다. 한도윤이 할머니께 인사했어요. 통역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오늘 온도를 설치할 거예요. 난방비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당연했어요. 처음 보는 기술이었으니까요. 엔지니어들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뜯어냈어요. 온돌 파이프를 깔았죠. 단열재를 넣고 다시 마감했습니다. 일사천리였어요. 정확하고 빨랐죠. 한국팀의 숙련도가 느껴졌어요. 몇 시간 후 작업이 끝났습니다. 한도윤이 시스템을 켰어요.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이 훈훈해졌죠. 할머니가 맨발로 바닥을 밟았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따뜻해. 할머니가 소리쳤죠.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한도윤도 웃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게 기술이구나.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진짜 기술이었죠. 숫자가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한도윤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그가 이누이트어로 말했어요. 통역이 전해줬죠. 한도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그의 겸손함이 또 느껴졌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겨울이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게 진짜 돕는 거구나. 미국은 돈만 줬어요. 한국은 삶을 바꿨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도윤이 저를 봤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솔직하게 답했죠. 당신들은 진짜 돕는 거예요. 한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도 배우는 거예요. 북극 환경에서 온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요. 데이터가 쌓이면 더 발전할 수 있죠. 그의 답변이 정직했어요.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성장하는 관계였죠.
저는 한도윤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도윤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도움받았으니까요. 그가 조용히 말했죠. 한국 전쟁 때 많은 나라가 도왔어요. 미국도 유엔도요. 그때 받은 도움을 잊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은 은혜를 갚고 있었어요. 세계에 받은 도움을요. 그게 진짜 성숙한 나라구나. 힘으로 지배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려는 나라였죠. 저녁 때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레이먼드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와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레이먼드가 받자마자 소리쳤죠. 이사벨라, 무슨 일이야? 한국이 왜 거기 있어?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한국이 0.1%를 통과했습니다. 플라즈마 기술로요. 그린란드가 한국을 선택했어요. 레이먼드가 욕을 했습니다. 말도 안 돼. 한국이 뭔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한국은 우리보다 준비됐어요. 기술도 마음도요. 우리는 돈만 믿었죠. 하지만 그린란드는 돈이 아니라 존중을 원했어요. 레이먼드가 비웃었습니다. 존중? 그딴 소리 집어치워. 이사벨라, 넌 세뇌당한 거야. 저는 화가 났어요. 세뇌가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우리가 오만했어요. 그린란드를 물건처럼 봤죠. 하지만 한국은 사람으로 봤어요. 그게 차이예요. 레이먼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죠. 이사벨라 콜린스, 넌 해고야. 당장 짐 싸고 돌아와.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죠. 처음으로 제대로 된 말을 했어요. 진실을요. 그날 밤 창밖을 봤습니다. 오로라가 또 춤추고 있었어요. 초록빛 커튼이 하늘을 물들였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요. 배울 수 있다면요. 그리고 저는 많이 배웠어요. 한국에게서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짐을 쌌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갈 준비였죠. 해고됐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가벼웠어요. 처음으로 양심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가 해고라 해도 후회는 없었죠.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누라가 서 있었습니다. 떠나신다면서요? 그가 말했어요. 네, 해고됐어요.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누라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죠. 미안해요. 아니에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선택이었죠. 누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가기 전에 한 곳만 가요. 어디요? 한국팀이 초대했어요. 작별 인사하고 싶대요. 저는 놀랐어요. 저를요? 네, 당신을요. 우리는 한국팀 숙소로 갔습니다. 작은 호텔이었어요. 로비에서 한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죠. 저희가 더 감사해요. 제가 답했습니다. 왜요? 한도윤이 웃으며 물었어요. 배울 수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제대로 돕는 건지요. 한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도 배웠어요. 당신한테서요. 저한테서요? 저는 의아했죠. 내 용기요. 한도윤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진실을 말하는 용기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한국팀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저도 인사했죠. 한도윤이 차를 내왔어요. 한국 전통차라고 했습니다. 대추차였죠. 따뜻하고 달콤했어요. 우리는 둥글게 앉았습니다. 한도윤이 말했어요. 사실 우리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그린란드에 오는 게요.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국 같은 강대국이 있잖아요. 우리가 끼어들 자리가 있을까 싶었죠. 한도윤의 목소리가 솔직했어요. 하지만 해봤어요. 기술을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진심을 믿었죠. 그린란드를 돕고 싶다는 마음을요.
엔지니어 한 명이 말했습니다. 10년 전 이 기술 개발 시작할 때 다들 비웃었어요. 불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연구했어요. 실패하고 또 실패했죠. 그러다 마침내 성공했어요. 다른 엔지니어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늘 무시당했어요. 선진국들한테요. 한국 기술은 이류라고 했죠. 하지만 우린 증명하고 싶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고요. 아니, 더 잘할 수 있다고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한국은 싸워왔구나. 편견과 무시를 이겨내며요. 그리고 이겼어요. 기술로 진심으로요. 한도윤이 저를 봤습니다. 당신도 싸우셨잖아요. 조직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쉽지 않았어요. 한도윤이 제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해냈어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한참을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성장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했다고 했죠. 아무것도 없었대요. 하지만 교육에 투자했어요. 사람을 키웠죠. 기술을 개발했어요. 세계와 경쟁했습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길 반복했죠. 그리고 마침내 선진국이 됐어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이 존경스러웠어요. 돈으로 산 게 아니었죠. 땀으로 일군 거였어요. 한도윤이 시계를 봤습니다. 비행기 시간 되셨죠? 네, 곧 가야 해요. 그럼 선물 하나 드릴게요. 한도윤이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열어보니 태극 문양 열쇠고리였습니다. 한국 국기였죠. 이걸 보면 우릴 기억해 주세요. 한도윤이 말했어요. 그리고 용기를 잃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이기니까요. 저는 열쇠고리를 꼭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이었어요. 공항까지 한국팀이 배웅해줬어요. 누라도 함께 왔죠. 출국장 앞에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한도윤이 말했어요. 워싱턴 가서도 진실 말하세요. 쉽지 않겠지만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할게요. 누라가 포옹했어요. 잊지 마세요. 당신은 우리 친구예요. 저도 눈물을 참지 못했죠. 그들과 헤어지기 싫었어요.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제 책임을 다하러요.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그린란드가 멀어졌습니다. 얼음 대륙이 작아졌죠. 하지만 제 마음속엔 크게 남았어요. 그곳에서 배운 것들이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뭘 해야 할까? 해고됐으니 직장은 없었어요. 하지만 할 일은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거였죠. 언론에, 의회에, 국민에게요. 그린란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미국이 왜 졌는지요. 한국이 왜 이겼는지요. 쉽지 않을 거예요. 레이먼드가 방해할 테니까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그게 제 책임이었죠. 워싱턴에 도착했어요. 공항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익숙한 도시였죠. 하지만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제가 변한 거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짐을 풀었어요. 노트북을 켰죠. 이메일이 수백 개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레이먼드와 동료들에게서 온 거였어요.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 문서를 열었죠. 제목을 썼어요. 그린란드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있는 그대로 썼어요. 미국의 오만함을요. 한국의 겸손함을요. 그린란드의 존엄을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흘러나왔어요. 밤새 썼죠. 새벽이 되어 완성됐어요. 20페이지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을 다시 봤습니다. 그린란드가 미국을 거절하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 저는 이 보고서를 여러 곳에 보냈어요. 언론사에요. 의회 의원들에게요. 싱크탱크에도요. 반응이 올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는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한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였죠. 인터뷰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기자를 만났어요. 카페에서였죠. 그는 보고서를 읽었다고 했습니다. 충격적이었다고요. 진짜예요?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 했나요? 네, 제가 직접 봤어요. 저는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플라즈마 기술을요. 온돌 시스템을요. 공정한 분배를요. 기자가 열심히 받아 적었죠. 그리고 미국은 왜 졌나요? 기자가 핵심을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죠. 우린 돈만 믿었어요. 하지만 그린란드는 존엄을 원했죠. 한국은 그걸 이해했어요. 우린 못했고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사가 나갔어요. 일면에 실렸죠. 제목이 강렬했습니다. 미 분석관의 고백 우리는 그린란드를 물건으로 봤다. 반응이 폭발했어요. SNS가 들끓었습니다. 의회에서 청문회를 요구했죠. 레이먼드가 압박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며칠 후 의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출석했죠. 레이먼드도 있었어요. 그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똑바로 봤죠. 의원들이 질문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했어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요. 미국의 실패를요. 한국의 성공을요. 그린란드의 선택을요.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어요. 레이먼드가 다가왔습니다. 넌 끝났어. 그가 차갑게 말했죠. 이미 끝났잖아요. 제가 답했어요. 레이먼드가 비웃었습니다. 후회할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 안 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일 했으니까요. 레이먼드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저는 건물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봄이 오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누라였어요. 뉴스 봤어요. 그가 신나서 말했죠. 잘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누라가 말했어요. 당신 용기예요. 우리는 한참 통화했습니다. 그린란드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 팀이 본격적으로 일하고 있대요. 채굴도 시작했고요. 온돌도 더 많은 집에 설치 중이래요. 사람들이 행복해한다고 했죠. 저는 뿌듯했어요. 제가 작은 역할이라도 했으니까요. 통화를 끝내고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어요. 그저 걷고 싶었죠. 포토맥 강까지 갔어요. 물이 반짝였습니다. 벤치에 앉았죠. 주머니에서 열쇠고리를 꺼냈어요. 한도윤이 준 태극 문양이었습니다. 햇빛에 빛났죠. 저는 그걸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저한테 선생님이었어요. 겸손을 가르쳐줬죠. 진심을요. 그리고 용기를요.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숫자로 세상을 보지 않았어요. 사람으로 봤죠. 더 이상 돈으로 문제를 풀려 하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풀려 했습니다. 그게 한국이 준 선물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부 일은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영리 단체에 들어갔죠. 개발도상국을 돕는 일이었어요. 급여는 적었습니다. 하지만 보람이 컸죠. 처음으로 일이 즐거웠어요. 어느 날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린란드 총리실에서였죠. 초대장이었어요. 한국-그린란드 협력 1주년 기념식이었습니다. 참석해달라는 거였죠. 저는 바로 답장했어요. 기쁘게 가겠다고요. 일주일 후 누크에 도착했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공항이 새로워 보였습니다. 확장 공사를 했더군요. 한국 지원으로요. 누라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오랜만이에요. 그가 포옹했습니다. 저도 꼭 안았죠. 보고 싶었어요. 시내로 가는 차 안에서 변화를 봤어요. 도로가 깨끗해졌습니다. 새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죠. 태양광 패널이 곳곳에 있었어요. 한국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 표정이 밝았어요. 1년 전보다 활기가 넘쳤죠. 온돌 덕분에 난방비가 줄었대요. 그 돈으로 다른 걸 할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었어요. 기념식은 내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자유시간이었죠. 누라가 제안했어요. 온돌 설치한 할머니 집 가볼래요?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궁금했어요. 마을에 도착했어요. 할머니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죠. 할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저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들어와요. 집 안은 따뜻했어요. 온돌이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었죠. 할머니가 차를 내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차래요. 한도윤이 보냈다고 했죠. 우리는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할머니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작년 겨울이 제일 따뜻했대요. 난방비 걱정 없이 지냈다고 했죠. 손주들이 놀러와서 바닥에 누웠대요. 따뜻하다고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고마워요. 우릴 사람으로 봐줬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사람의 마음을 얻었구나.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저녁 때 한국팀 숙소로 갔어요. 한도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그도 웃으며 말했죠.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저는 그에게 근황을 말했어요. 비영리 단체에서 일한다고요.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국 음식이었어요. 불고기, 김치, 밥이었죠. 처음 먹어봤어요. 맛있었습니다. 한도윤이 말했어요. 그린란드 프로젝트가 잘 되고 있어요. 채굴도 순조롭고요. 환경 기준도 잘 지키고 있죠. 무엇보다 현지 고용이 늘었어요. 그린란드 청년 50명이 일하고 있대요. 기술도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몇 년 후엔 그린란드 사람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을 거래요. 그게 목표라고 했죠. 저는 감탄했어요. 진짜 지속 가능한 발전이었습니다. 한국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린란드가 자립하도록요. 식사 후 산책을 했습니다. 한국까지 걸었죠. 별이 쏟아졌어요. 오로라도 춤췄습니다. 1년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어요. 더 평화로웠습니다. 한도윤이 물었어요. 후회 안 하세요? 정부 일 그만둔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해방된 느낌이에요. 한도윤이 미소를 지었죠. 다행이에요. 저희도 당신한테 배웠어요. 뭘요? 용기요. 조직에 맞서는 용기요. 저는 겸연쩍게 웃었어요. 저야말로 당신들한테 더 많이 배웠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다음 날 기념식이 열렸어요. 그린란드 의회 건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득 찼죠. 그린란드 관계자, 한국팀, 언론 등이었어요. 총리가 연단에 섰습니다. 1년 전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한국과 손잡기로요. 많은 사람이 의아해했죠. 강대국도 아닌데 왜 한국이냐고요. 하지만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우릴 존중했으니까요. 박수가 터졌어요. 총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옳았다는 걸 압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어요. 환경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기술을 나눴죠. 무엇보다 우릴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더 큰 박수가 쏟아졌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진심으로요. 총리가 선언했어요. 오늘부터 한국어는 그린란드 제2외국어가 됩니다. 학교에서 가르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한국을 배우길 바랍니다. 언어뿐 아니라 문화도요. 환호성이 울렸죠. 총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린란드와 한국은 형제입니다. 크기는 다르지만 마음은 같아요. 약자를 존중하고 환경을 지키고 함께 성장하는 마음이요. 그게 진짜 협력입니다. 박수가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진짜 외교구나. 힘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외교였죠. 한도윤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저는 한국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그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그린란드가 우릴 믿어줘서요. 우리도 배웠어요. 북극의 아름다움을요. 이누이트의 지혜를요. 함께하는 기쁨을요. 한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도 과거의 약소국이었습니다.
많이 무시당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자의 마음을 압니다. 그린란드처럼 존중받고 싶은 마음을요. 우리는 그 마음을 나누고 싶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회의장 곳곳에서요. 저도 울었습니다. 한도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죠.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형제로서요. 기념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모여 축하했습니다. 저는 누라와 한도윤과 함께 섰죠. 기자들이 다가왔어요. 한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1년 전 당신은 미국 분석관이었죠? 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이 진 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답했습니다. 미국은 안 졌어요. 배울 기회를 얻었죠.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걸요.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언젠가 미국도 배울 거예요. 기자가 받아 적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의 성공 비결이 뭐라고 보세요? 저는 한도윤을 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답했어요. 진심이에요. 한국은 진심으로 그린란드를 도왔어요. 이용하려 하지 않았죠. 함께 성장하려 했어요. 그게 차이예요. 기자들이 더 질문하려 했지만 누라가 막았어요.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에요. 질문은 나중에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녁 때 조용한 카페로 갔어요. 누라, 한도윤, 그리고 저였죠.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한도윤이 물었어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속 이 일 할 거예요. 개발도상국 돕는 일이요. 한국에서 배운 걸 나누고 싶어요. 진심으로 돕는 방법을요.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죠. 언젠가 같이 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누라가 말했어요. 우리 셋이 팀이 되는 거예요. 그린란드, 한국, 미국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가능할 것 같았어요. 진심이 있다면요. 밤이 깊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항구로 걸었어요. 오로라가 또 춤추고 있었습니다. 더 환하게, 더 아름답게요.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고요. 1년 전 저는 오만한 분석관이었어요. 숫자만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사람을 봐요. 마음을 봐요. 한국이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작지만 위대한 나라가요. 누라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생각에 잠겼네요. 네,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어때요? 후회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뭐가요? 배울 수 있어서요. 누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감사해요. 당신을 만나서요. 저도 당신들을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오로라 아래서요. 말없이요. 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진심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갔어요. 누라와 한도윤이 배웅했습니다. 꼭 다시 와요. 누라가 말했죠. 약속해요. 한도윤이 악수를 청했어요. 함께 좋은 일 합시다. 꼭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그린란드가 보였어요. 얼음과 산과 바다가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더 아름다운 건 사람들이었죠. 진심을 나눈 사람들이요.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열쇠고리를 꺼냈습니다. 태극 문양이 빛났죠. 이걸 보면 잊지 않을 거예요. 한국이 준 선물을요. 겸손과 진심과 용기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마음을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진실을 나누는 일이요. 한국과 그린란드의 이야기를요. 세상에 알리는 거였죠.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기는 법을요.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어요. 햇살이 부셨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나은 사람으로서의 시작이요. 그리고 그 시작엔 한국이 있었습니다. 작지만 위대한 나라가요. 제 선생님이었던 나라가요.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